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간단하지만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집밥 스타일 비빔밥을 만들어 볼 거예요. 한식의 대표 요리 중 하나인 비빔밥은 언제 먹어도 질리지 않는 메뉴죠. 이 비빔밥은 자칫하면 번거로워 보이지만 사실 냉장고에 남은 재료들만으로도 얼마든지 맛있게 완성할 수 있답니다. 평소 냉장고에 굴러다니는 밑반찬이나 조금씩 남아있는 채소들이 집밥 스타일 비빔밥의 훌륭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오늘은 특별한 재료나 복잡한 조리 과정 없이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최대한 활용해서 맛있는 한 끼를 완성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사실 비빔밥은 조리의 기술보다는 재료의 조화와 신선한 양념이 더 중요한 요리입니다. 특히 손쉽게 만드는 비빔밥의 핵심은 있는 재료로 간편하게 비빔밥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냉장고를 열고 남은 반찬이나 채소들을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재료들은 깻잎, 시금치, 무침, 콩나물 등 남아있는 것들이지만 다른 분들은 각자 집에 있는 재료를 활용해 보셔도 좋아요. 남은 당근이나 오이, 김치 한 조각도 훌륭한 비빔밥 재료가 될 수 있죠. 이처럼 비빔밥은 재료의 종류나 양에 구애받지 않고 누구나 손쉽게 자신만의 스타일로 만들 수 있는 요리라 더욱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저도 오늘 이렇게 남은 재료를 모아보니 생각보다 알찬 비빔밥 한 그릇이 될 것 같아서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깻잎은 비빔밥에 상큼함을 더해주고 시금치 무침은 부드러운 식감과 은은한 단맛을 더해주죠. 콩나물은 아삭아삭하면서 고소한 맛을 줘서 비빔밥의 주요한 식감 요소가 됩니다. 이런 작은 재료들이 모여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룬다는 게 비빔밥의 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만들 차례인데요. 양념 준비를 빼놓을 수 없죠. 비빔밥의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역시 매콤달콤한 고추장 소스입니다. 이 소스가 비빔밥의 감칠맛을 한층 더 살려주면서 재료들을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줘요. 오늘은 기본적인 고추장에 약간의 참기름과 올리고당을 더해 부드러우면서도 감칠맛이 강한 양념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간단한 양념이지만 이 고추장 소스가 들어가면 집에서 만든 비빔밥도 정말 훌륭한 맛을 자랑한답니다. 고추장 양념을 완성했다면 마지막으로 고소한 맛을 더해줄 참기름과 깨를 준비해주세요. 비빔밥의 묘미는 역시 고추장 양념에 계란 프라이 하나 올려주어 풍미를 더하는 것. 계란을 반숙으로 부쳐서 노른자가 적당히 흐르게 해주면 밥과 재료들이 더욱 부드럽게 섞여 입안 가득 고소하고 풍부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비빔밥이야말로 집에서 건강하고 맛있는 한 끼를 간단하게 즐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다양한 재료들이 어우러져 화려한 색감을 내는 모습도 참 보기에 좋고 영양소가 골고루 담겨 있어 건강에도 좋은 밥상이 됩니다. 요리 초보자도 오랜만에 집밥을 차려보고 싶은 분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집밥 스타일 비빔밥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재료가 모두 준비되었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비빔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남은 반찬을 활용해 비빔밥을 만들 때는 각각의 재료가 조화를 이루도록 배치하고 적절한 양념으로 감칠맛을 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늘은 고추장 양념을 기본으로 한 간단한 비빔밥을 소개하지만 기호에 따라 간장 양념이나 된장 양념을 사용해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결국 각 재료가 잘 어우러져 하나의 맛을 내는 요리니까요. 우선 냉장고 속 남은 반찬과 채소들을 꺼내 준비해둡니다. 오늘 제가 사용할 재료는 깻잎, 시금치 무침, 콩나물, 당근입니다. 비빔밥의 장점 중 하나는 재료가 다양할수록 맛이 더 풍부해진다는 점이에요. 물론 재료가 적더라도 비빔밥은 언제나 맛있죠. 남은 나물이나 채소가 없다면 집에 있는 김치, 상추, 당근, 양배추 등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채소들만으로도 충분히 근사한 비빔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씩 재료를 손질해 볼까요? 깻잎은 비빔밥에 산뜻한 향을 더해주기 때문에 가늘게 채를 썰어주는 것이 좋아요. 깻잎을 가늘게 썰면 한 입에 넣었을 때 향긋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지면서 비빔밥의 맛을 훨씬 깊고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콩나물이나 시금치 무침은 기본적인 양념이 이미 되어 있다면 간을 추가하지 않고 물기만 가볍게 제거해서 준비해주세요. 채소에 물기가 많으면 밥이 질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재료마다 물기를 적당히 짜주는 것이 맛의 포인트입니다.
특히 콩나물은 식감이 살아있어야 아삭아삭한 비빔밥을 즐길 수 있으니 너무 세게 짜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혹시 집에 당근이나 애호박이 있다면 채를 썰어 살짝 볶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당근을 얇게 채 썰어서 팬에 기름을 약간 두른 뒤 소금 한 꼬집만 넣고 볶아주면 당근 본연의 달콤한 맛이 살아납니다. 애호박 역시 살짝 볶아주면 부드러운 식감이 나면서 비빔밥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죠. 이렇게 준비된 재료들을 예쁘게 접시에 담아 한데 모아놓으면 비빔밥이 절반은 완성된 것이나 다름없어요. 이제 비빔밥의 맛을 결정짓는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 볼 차례입니다. 고추장 1스푼에 참기름 반 스푼, 올리고당이나 꿀을 약간 넣고 잘 섞어주면 매콤달콤하면서도 고소한 맛이 살아나는 양념장이 완성됩니다. 고추장에 소량의 올리고당을 넣으면 감칠맛이 더해져 비빔밥 재료들 사이에 조화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식초를 몇 방울 더하면 상큼함이 더해져 조금 더 산뜻한 맛을 즐길 수 있어요. 양념장은 기호에 따라 단맛을 더하거나 매운맛을 원하시면 청양고추를 잘게 썰어 넣어도 좋습니다. 특히 매운맛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 고추장 양념에 청양고추를 추가해 살짝 매콤한 비빔밥을 만들어 보시면 새로운 맛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비빔밥의 완성도를 높여줄 계란 프라이를 준비해 볼까요? 계란은 반숙으로 부쳐서 노른자가 살짝 흐르게 해주는 게 가장 맛있어요. 반숙 계란은 비빔밥의 밥과 양념, 재료들이 부드럽게 섞이도록 도와주고 전체적인 풍미를 한층 높여줍니다. 계란 프라이를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면서 노른자가 살짝 덜 익을 때까지 기다리면 반숙 프라이가 완성되는데요. 이때 너무 높은 불에서 익히면 계란의 가장자리만 바싹 익을 수 있으니 약불에서 차분하게 익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준비된 밥 위에 각 재료를 하나씩 올려봅시다. 깻잎, 시금치 무침, 콩나물, 볶은 당근을 밥 위에 조화롭게 배치해주세요. 재료들을 예쁘게 올려놓으면 보기에도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완성될 거예요. 준비된 재료 위에 만든 고추장 양념을 얹고 반숙 계란 프라이를 중앙에 올려주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비빔밥을 완성할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참기름을 한두 방울 떨어뜨리고 깨를 솔솔 뿌리면 향긋하고 고소한 비빔밥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차려낸 비빔밥은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로 간단히 만들었다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멋진 한 그릇이 되었죠. 화려한 재료나 요리 기술 없이도 냉장고 속재료로 충분히 훌륭한 한 끼를 차릴 수 있다는 게 비빔밥의 매력이 아닐까 싶어요. 비빔밥을 눈으로 즐기고 코로 맞고 입으로 음미하는 이 순간 재료들이 주는 다양한 식감과 맛이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환상적인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비빔밥이 완성되고 고소한 참기름과 매콤달콤한 고추장, 향이 코끝을 자극하니 한 입 먹기도 전에 입에 침이 고였습니다. 한껏 기대에 부풀어 숟가락에 비빔밥을 듬뿍 떠서 입에 넣자 고추장의 매콤한 맛과 부드러운 밥, 각종 나물들이 어우러지며 입안 가득 다양한 풍미가 퍼졌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그릇이었지만 그 속에는 예상보다 깊고 복합적인 맛이 숨어 있었어요. 특히 깻잎의 상큼한 향이 입안에서 퍼지면서 비빔밥에 새로운 매력을 더해주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고추장의 강한 매운맛에 깻잎의 향이 묻힐 줄 알았는데 오히려 깻잎의 은은한 향긋함이 밥과 잘 어우러지면서 비빔밥을 더 개성있고 풍부한 맛으로 이끌어 주었죠. 그리고 나물을 먹을 때마다 시금치 무침의 담백함과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이 교차하며 입안에서 한데 어우러지니 다양한 맛의 조화를 통해 새로운 맛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각 재료가 저마다의 개성을 유지하면서도 하나의 큰 조화를 이루는 것이 비빔밥의 진정한 매력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런데 비빔밥을 먹는 동안 예상치 못한 작은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고추장을 너무 듬뿍 넣었던 탓인지 먹으면 먹을수록 매운맛이 강해져 입안이 점점 얼얼해지기 시작했거든요. 비빔밥을 먹을 때 매운맛을 조절해가며 먹는 편인데 오늘은 고추장을 많이 넣은 데다 참기름을 충분히 넣지 않아서 그런지 매운맛이 다소 강하게 느껴졌어요. 매콤한 맛이 비빔밥의 매력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더 강한 매운맛에 잠시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한 가지 재료가 제 구실을 톡톡히 해냈습니다.
바로 아삭한 콩나물이었죠. 매운 고추장 맛을 잊을 즈음 콩나물을 한 입 먹자 입안이 즉시 시원해지면서 매운맛이 확실히 완화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그냥 아삭한 식감 때문에 콩나물을 비빔밥에 넣는 줄로만 알았는데 이렇게 매운맛을 잡아주는 효과까지 있었다니 놀라웠어요. 이 조합이 바로 한국 비빔밥의 지혜구나 싶었습니다. 매운맛을 즐기지만 무작정 매운 것만이 아니라 이 매운맛을 적절히 중화해주는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져 그 맛을 감싸주는 것. 순간 이 조화로움이 비빔밥을 더욱 맛있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비결임을 깨달았습니다. 계속해서 비빔밥을 먹다 보니 또 다른 반전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밥 위에 올린 반숙 계란. 프라이의 노른자가 슬슬 터지면서 밥과 재료들이 더 부드럽고 고소한 맛으로 변해갔습니다. 한 입 가득 노른자가 밥과 섞여 입안으로 들어오니 매콤했던 비빔밥이 순식간에 부드러우면서도 고소한 맛으로 중화되었고 참기름의 향이 더해져 풍미가 훨씬 깊어졌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 비빔밥의 진정한 하이라이트가 아닐까 싶었어요. 노른자가 녹아들면서 각각의 재료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한 그릇 속 모든 맛들이 완벽하게 어우러지는 느낌이랄까요. 계란 노른자의 부드러운 맛이 고추장의 매운맛을 자연스럽게 중화해주고 참기름과 깨가 더해져 더욱 깊고 풍부한 맛을 내는 걸 보면서 비빔밥이 단순한 한 그릇 식사가 아니라 서로 다른 맛이 조화를 이루는 한국 요리의 철학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각의 재료가 서로를 돋보이게 하면서 또 그 맛을 은은하게 감싸주며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죠. 평소에는 그냥 맛있다고만 느꼈던 비빔밥이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한 입씩 먹으며 생각해보니 한국 요리가 가진 깊은 의미와 배려의 철학까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실 비빔밥은 우리에게 익숙한 음식이지만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색감을 한 그릇에 담아내는 음식은 그리 많지 않죠. 비빔밥을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조차도 다양한 재료가 한데 어우러진 맛에 깜짝 놀란다고 해요. 특히나 비빔밥은 어떤 재료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각 지역마다, 각 집안마다 저마다의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빔밥을 먹으면서 문득 떠오른 것은 이 한 그릇에 담긴 수많은 재료들이 함께 어우러지며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한국인의 삶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를 도우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모습과도 닮아 있었습니다. 결국 비빔밥을 먹는 경험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 하나의 문화와 철학을 경험하는 시간이었다고 할 수 있겠죠. 비빔밥 한 그릇을 비우고 나니 생각보다 더 큰 만족감과 따뜻함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냉장고 속 남은 재료들을 활용한 손쉽게 차리는 한 끼 식사라고 생각했지만 한 입 한 입 먹어 갈수록 이 한 그릇 속에 담긴 맛과 조화로움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 이상의 경험을 주었다는 걸 느꼈어요. 매콤하고 달달한 고추장 소스, 참기름의 고소함, 다양한 나물들의 식감과 향이 밥과 어우러지면서 입안에서 피어나는 다채로운 풍미는 한국 음식의 진정한 매력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비빔밥의 진정한 매력은 바로 조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식재료들이 각자 자신의 맛과 향을 내면서도 하나의 그릇 안에서 멋진 균형을 이루는 모습이 무척 인상 깊었죠. 콩나물의 아삭함, 깻잎의 향긋함, 고소한 깨와 참기름까지 한 그릇 속에 많은 재료가 들어있지만 결코 따로 노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의 완벽한 맛으로 어우러지는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평범한 재료들로 만들어지지만 다양한 맛과 식감을 오롯이 담아낸 비빔밥은 한식의 철학을 그대로 표현해주는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한국에서 처음 비빔밥을 접하는 외국인들은 이렇게 다채로운 맛과 색깔이 한 그릇에 담긴 모습에 신기해하고 놀란다고 해요. 각 재료의 조화로움을 즐기며 함께 먹는 음식이기에 비빔밥은 그 자체로 한국의 정을 담아낸 음식입니다. 특히 비빔밥의 재료들은 지역과 가정마다 다르게 준비되기에 한국 사람들에게 비빔밥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고향의 맛을 떠올리게 하고 가족과 나눴던 추억을 되새기게 해주는 따뜻한 음식이기도 하죠. 비빔밥 한 그릇에는 각 가정의 손맛과 고유의 색깔이 배어 있어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맛을 내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 그릇에 여러 재료들이 어우러져 서로의 맛을 살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비빔밥을 보며
마치 한국인의 따뜻한 정서와 삶의 방식이 그대로 담겨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의 공동체 문화처럼 함께 모여 어우러지고 서로 돕는 마음이 비빔밥 한 그릇 속에도 깃들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죠. 비빔밥을 먹는 시간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것을 넘어 그 속에서 한국 문화의 소중한 가치를 자연스럽게 체험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또한 비빔밥은 건강한 한 끼로도 손색이 없다는 점에서 현대인의 생활에도 아주 잘 어울리는 음식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밥이 주는 영양과 만족감이 뛰어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음식물 낭비 없이 남은 재료들을 알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 좋았어요. 요즘 많은 사람이 손쉽고 간단한 요리를 선호하곤 하는데 비빔밥만큼 남은 재료로도 근사한 한 끼를 차릴 수 있는 음식은 드문 것 같습니다. 또 비빔밥을 먹으면서 느낀 점은 이 음식이 혼자서 먹어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둘러앉아 함께 나누면 더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비빔밥을 먹을 때 다양한 반찬이나 양념을 곁들여 각자 취향에 맞게 자신만의 비빔밥을 만들어 즐기곤 하죠.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각자 다른 재료를 넣어가며 개성 있는 비빔밥을 만들고 서로의 비빔밥을 비교해보는 것도 즐거운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비빔밥은 그야말로 함께 먹는 즐거움과 나눔의 문화를 담고 있는 음식이라 할 수 있죠. 한 그릇 비빔밥을 다 먹고 나니 언제든 또 먹고 싶어질 만큼 매력이 넘치는 음식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재료로 나만의 색다른 비빔밥을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처럼 비빔밥은 매번 다른 재료로 자유롭게 조합할 수 있어 지루할 틈이 없는 변치 않는 매력을 가진 음식이죠. 집에 있는 재료들만으로도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비빔밥은 그날그날 기분이나 취향에 따라 새롭게 변신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가진 음식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하게 비빔밥을 만들어 보세요. 비빔밥은 비싼 재료가 아니어도 특별한 요리 기술이 없어도 집에서 누구나 쉽게 차릴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음식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다양한 맛과 색감이 어우러지는 조화를 즐기며 한식의 진가를 느껴보시길 추천드려요. 오늘 한 그릇 비빔밥을 통해 느낀 이 따뜻한 감동과 만족감이 오랫동안 잊히지 않을 것 같네요.